네, 지피지기 백전백승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직무 소개에 관한 이분을 따라오실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헌 컨설턴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홍대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외식업의 달인 정주헌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투잡이시기 때문에 네. 예, 또 취업 컨설팅과 함께 또 카페를 운영하고 계신데 네. 오늘 주제가 또 그것과 연관이 있다고 제가 얼핏 전해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카페를 이야기한 게 네. 예, 오늘 주제와 이게 좀 연결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네. 기대하셔도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만나보시죠. 네, 방금 만나보신 것처럼 오늘의 직무, 외식업 관련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외식업 산업, 외식 산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때문에 세분화되는 직무도 다양해질 테고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일을 나눌 수가 있나요? 네, 일단 공통 스텝 업무부터 마케팅은 기본으로 이렇게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다양한 메뉴 개발해야겠죠. 메뉴 개발을 그리고 메뉴를 개발한 것과 점포를 이어주는 또 개발 계획이 필요할 테고요. 예, 그러한 그 점포에서 만들어진 메뉴를 품질을 또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품질 위생 관리, 그다음에 프랜차이즈 점포 관리, 직영점 점포 운영 관리, 그다음에 현장 고객 접점상에 있는 슈퍼바이저나 바리스타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직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외식업이라는 하나의 큰 틀 안에 굉장히 다양한 직무들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 오늘 자세히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말씀해주신 일들이 뭐 익숙한 그런 네. 직무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각각 하는 건가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네. MC님은 집밥을 자주 드세요? 외식을 자주 하세요? 저요. 네. 집밥을 먹어본 게 한 5년 전인 것 같아서 네. 외식을 좀 많이 하게 되죠. 저희처럼 네. 이렇게 밖에서 많이 일하는 네. 분들은. 네. 저도 사실 와이프가 해주는 집밥이 제일 맛있긴 한데 그리워요, 네, 너무. 그립죠. 예. 네,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이제 외식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외식 산업이 계속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그런 관련된 이제 직무가 정말 늘어나고 있는데요. 네.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집밥을 먹지 못하지만 항상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외식을 하지만 집밥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메뉴를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쵸. 네, 그런 메뉴를 개발하고 메뉴가 맛만 맛있다고 저희가 또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쵸. 고객이 그러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즐거울 수 있도록 예, 그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CS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할 테고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점포를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가맹점을 관리를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뭐 맛을 개발하는 것부터 점포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까지 외식업 관련 직무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채용 규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께도 오늘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이제 영업 관리 말씀해 주셨죠? 네. 점포 관리. 네. 거기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M이라고 말하는 스토어 매니저, 그 다음에 SC라고 말하는 스토어 컨설턴트, 즉 DM, 디스트릭트 매니저라고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스토어 매니저는 직접 매장을 운영하여 매출 목표를 달성하는 직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자주 가는 강남이나 뭐 홍대 일대 등에 보면 주요 지역에 패밀리 레스토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매장 매출 손익 목표를 확인해 가지고요.
실적을 관리하며 표준화된 매장 운영이 이뤄질수록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매장의 청결 관리부터 스텝 채용 및 직원 교육까지 뭐 인사 재고 관리 등 뭐 전체 매장을 관리하는 뭐 한 명의 CE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SM. 네, 그게 SM 스토어 매니저이고요. 네. 뭐 매장 내에 뭐 다양한 정규직, 비정규직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직원들을 뭐 이렇게 코칭을 하고 우슬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전반적으로 그렇다면 외식업 종사자들의 이 하루 일과 하루 스케줄도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바쁘다고 들었거든요. 하루 일과가 정말 바쁜데요. 네. SM 스토어 매니저의 경우에는 이제 주 5일 출근을 이렇게 기본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서비스직이라는 게 정말 특이 사항이 많고 네. 그리고 일반 그 고객들이 대부분 이제 주말이라든지 휴일날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주 5일은 기본이지만 일반 출근 시간대라든지 출근하는 요일은 매장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출근하게 되면은 이제 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내 공지 사항을 먼저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네. 그 확인을 하고 매장 직원들하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요. 그다음에 매장 관리를 위해서 각각 담당 직원들의 스케줄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인사 업무를 이렇게 같이 하는 인사 거죠. 업무도 네, 동시에. 그런 것도 예. 같이 하고 제가 이제 매장을 관리하면서 보면은 아무리 저희가 매출이 많다고 하더라도 네. 식자재 관리가 안 되고 재고 관리가 안 돼서 로스율이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가 보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 버려야 되니까. 예, 다 버리게 되면은 정말 남 좋은 장사를 하는 거죠. 그쵸. 네, 뭐 신선 과일은 다 버리면은 정말 억울하거든요. 저는 상하지 않게 제가 먹습니다. 네. 예. 그래서 살이 찌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식자재 발주 및 재고 관리, 그 다음에 뭐 이제 본사에서 이양하는 뭐 프로모션 진행 관리 등 실적 관리 등 이렇게 업무 수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의 이제 뭐 매니지먼트 관련돼 가지고요. 뭐 교육이랑 면담이라는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규 채용이 또 필요한 경우에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사에서 어떤 인력을 원하는지 그 인사팀과 협업을 통해서요. 좋은 인재를 이렇게 뽑고 면접까지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토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요. SC. 네, 예. SC는 이제 보면은 지역을 돌아다니는 겁니다. 예, 스토어 매니저는 한 매장을 이렇게 관리하는 관리, 뭐 CEO의 역할을 하지만 네. 스토어 매니저 같은 경우는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한 명당 한 10개 정도의 매장을 관리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외근이 많겠네요. 네, 외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한 사람들한테는 되게 맞는 직업인데요. 예. 외근이 정말 많고요. 한 개의 매장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서 그 본사에서 이야기하는 경영 마인드라든지 그런 실적이라든지 목표를 다 자기가 숙지를 한 다음에 그러한 그 숙지한 것들을 밑에 매장별로 실적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이나 문제사항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거를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좀 더 스토어 매니저보다는 좀 더 큰 틀에서 경영진의 마인드를 이해하고 운영을 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뭐 프로모션이 운영이 될 때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혹시 미비한 점은 없는지 그리고 고객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접점에 있기 때문에 고객의 소리라든지 고객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는지 들어보시고 우리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칭찬을 들었다면 그걸 또 전파해서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돋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SM과 SC가 어떻게 이제 하루 일과를 해 나가는지를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직업과는 다르게 이 업무의 특성상 아무래도 매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직업이 아닐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네. 또 메뉴도 자꾸 개발해야지 손님들이 오잖아요. 네. 이런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매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요. 사장인 제가 메뉴도 개발하고 직접? 예, 고객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조금 되게 홍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매장입니다. 좀 이제 되게 특이한 매장인데요. 보면은 아무리 저희가 저희만의 나름대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해도 최근에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면은 손님이 이렇게 줄게 되더라고요. 그럼 트렌드라고 하는 거는 분위기도 있지만 메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갈수록 맛도 중요하지만 비주얼이 정말 중요해지고 있어요. 예, 그만큼 이제 프랜차이즈에서 비주얼이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 있게 트렌드를 보고 메뉴를 개발하는 메뉴 개발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군요. 네. 메뉴 개발자가 무척이나 중요하다. 네. 잠시 후에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SM과 SC 얘기로 다시 돌아가 봐서 필요한 자질과 또 필요한 역량은 뭐라고 생각되세요? 네, 뭐 일단 외식업에 종사한다고 하면은 네. 뭐 SM, SC 뭐 구별할 것 없이 기본적으로 뭐 고객을 볼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 트렌드.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들, 그러면 뭐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할 텐데요. 네, 네. 뭐 SC를 따로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특히 상권 분석력, 그다음에 강한 리더십.
그다음에 인화력, 추진력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는 매장 운영 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겠죠. 네. 또한 회사의 중점 추진 사항이라든지 각 매장이 효과적으로 어떻게 그 중점 사항을 전달할 수 있게 그런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도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SM 같은 경우에는요. 점포 운영 및 서비스업 지식과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SM은 한 개 점포를 관리하는 한 명의 작은 CEO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포 내 설비 관리 및 지역 상권과 고객층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점포에 맞는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전략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인사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노무 관련된 지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각각의 필요한 역량을 이제 소개를 네. 해주셨고 이런 직무들을 여러분들이 희망하신다면 아마도 뭐 CJ 푸드빌이라든지 뭐 롯데리아나 SPC 같은 기업에 이제 지원을 하게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또 첫 시작이 자소서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역량들을 자소서에 어떻게 담아내면 좋을까요? 네. 자소서에서 이렇게 되게 많은 질문을 하고 네. 좀 애매한 것들을 많이 물어보긴 하는데요. 대부분 친구들이 뭐 아르바이트 경험을 했던 거를 더구나 관련 회사에서 외식업에 관련된 경험들을 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런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의 경험을 나만의 이야기로 살려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그 경험들이 나의 직무와 내가 지원하는 직무가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내 직무와 연결이 되는 것들이 정말 어떻게 살리는가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좀 더 뭐 스토어 컨설턴트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스토어 컨설턴트 같은 경우는 전체 큰 지역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상권 분석력이 좀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직무에서 했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관련된 그런 은행이라도 해도 전체를 봤을 때 그 뭐 대학가 같은 경우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다니니까 어떠한 상품을 더 많이 우리가 주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자소서에 네. 그런 경험들을 잘 녹여내야 여러 가지 되겠군요. 경험들을 잘 살리는 게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SM과 SC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자소서에 이 필요한 역량들을 어떻게 담아내야 내는지까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앞서서 잠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SM과 SC만큼이나 음식 메뉴 개발자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역시 외식업 직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바로 직무라고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저희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화면 만나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음식의 세계. 사람들의 이름과 개성이 다양하듯 음식의 메뉴도 각양각색이죠. 평상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요리사? 주방장 셰프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매장 직원분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하나의 음식이 완성돼 손님 테이블에 놓이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 첫 시작은 바로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닐까요?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음식 메뉴 개발자, 그들의 맛있는 인생을 만나보시죠. 최근 외식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음식 메뉴 개발을 주로 주방장이나 조리사들이 했다면 이제는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바로 음식 메뉴 개발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음식 메뉴 개발자는요,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뿐이 아니고요,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개발을 하면서 그 음식을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 영양까지도 함께 고려를 하는 음식을 갖다 개발하는 게 주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점심시간. 정태영 팀장의 발길이 향한 곳은 한 매장.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객들 반응도 반응이지만
직접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죠. 일반적으로 음식 메뉴 개발자는 본사 개발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이 정태영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신제품 개발팀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 형태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메뉴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원들은 각각 메뉴 기획 담당부터 기초 식재료 담당, 유통 및 품질 담당으로 구분돼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도우와 토핑을 이용한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등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팀원들과 함께 콘셉트 회의가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신메뉴가 개발되기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우선 그 메뉴 하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그 트렌드에 맞는 컨셉을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컨셉에 맞는 아이디어 미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단순하게 메뉴만 개발하는 게 뿐이 아니고 그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원료에 대한 영양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리 과정 중에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소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콘셉트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주방에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재료와 섞어서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맛. 과연 오늘은 어떠한 새로운 맛이 탄생할까요? 오늘 만들고 있는 제품은요, 스테이크 그 컨셉의 그 피자고요. 스테이크는 뭐니 해도 고기의 육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븐에 한번 통과를 했었을 때 스테이크의 고유의 질감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양념 같은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같은 오븐에 같은 온도, 특히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구워져서 나와야 되는, 특히 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과학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만드는데 더욱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는 시도와 실수 과정을 거쳐야만 최고의 맛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드디어 완성된 피자. 이렇게 완성품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요. 보완과 수정 작업을 위한 팀원들의 예리한 의견들이 이어집니다. 하면 조각당에 들어간 브로콜리 들어가는 건 좀 어떠세요? 소스가 좀 많이 불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음식 메뉴 개발과 관련된 알쏭달쏭한 궁금증. 음식 메뉴 개발자에게 물어봐! 음식 메뉴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해야 하나요? 네, 요리를 잘하면 더욱더 좋죠. 조리학과나 식품영양학과 나오신 학생들이 그래서 이 직업에 많이 오시는데요. 하지만 요리를 꼭 전공을 안 하시더라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직업에 참 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새로운 맛과 메뉴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된 책자와 잡지를 많이 보고요. 또 관련된 푸드쇼나 푸드 박람회를 많이 방문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트렌드를 먼저 캐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음식점을 방문을 하면서 그 음식과 저희 브랜드가 이렇게 잘 접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의 이름은 어떻게 짓나요? 보통 그 피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가는지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어떤 맛을 보면서, 그리고 보통 저희 피자 같은 경우는 테두리가 많이 변형이 있어서 테두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컨셉으로 피자를 개발하고 있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피자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음식 메뉴 개발자. 그렇다면 음식 메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과 과정을 필요로 할까요? 음식 메뉴 개발자들은요,
적성이나 자질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되고 음식을 좀 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음식에 대한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좀 특출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각국의 나라 음식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좀 많이 좀 해야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식품영양학과나 식품조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러나서 일식, 양식, 한식 등 각종 자격증 같은 걸 갖다가 좀 겸비해 두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조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경력을 쌓으신 후에 보다 창의적인 음식을 좀 개발하고 싶다거나 그 부분이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판단이 드실 때는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의 메인 메뉴부터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의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음식 메뉴 개발의 영역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의 손에서 탄생된 다양한 음식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음식 메뉴들이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앞다퉈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음식 메뉴 개발자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제가 외식업에 발을 들여놓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의 그 외식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맛을 찾는 그런 니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트렌드를 봤을 때 건강을 또한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변화와 추세들을 다 감안해서 외식을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볼 수 있는 시각들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의 수요는 양적인 측면만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식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현대사회. 그만큼 음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음식 메뉴 개발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네, 음식 메뉴 개발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외식업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직업이었고요. 또 이 직무를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일명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외식업 직무에 관련해서 돌고 있는 루머들을 한번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가지 질문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입니다. 외식업은 고용 불안이 크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제 작은 업체라든지 중견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고용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을 끌고 나가고 있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회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고용 불안이 높지가 않습니다. 네. SM 같은 경우에도요, 현장과 본사가 이렇게 로테이션을 근무를 하면서 전문 인력으로 성장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결론은 내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면 네. 안정적으로 끝까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능력에 따라 또 다르고 네, 또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카더라 통신은요. 궁금합니다. 대기업 외식업 10년 동안 버티면 노후가 보장된다. 사실입니까? 이것도 카더라가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하기 나름대로 네네.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한다면은 어느 정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죠. 보시면은 장기 근속자들의 가족이나 이런 본인 같은 경우는 은퇴할 때 프랜차이즈 점포 개점 시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하지만 이렇게 내가 은퇴하면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노하우 없이 덤비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물론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시다가 넘어가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요.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역시 노하우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나의 능력에 따라서 또 노후가 보장된다라는 거 일정 부분은 이제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능력만 잘 갖추고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직무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카더라 통신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외식업 직무 연봉이 작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취업 준비생들이 취업 준비할 때 뭐 겉으로는 뭐 나의 열정 의지 얘기하지만 연봉이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외식업은? 네. 모두 다 지원 동기에 이 직무가 나와 정말 맞기 때문에 내가 나의 가치관, 나의 미래가 꿈이 맞기 때문에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현실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과 복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유통업종이나 이런 쪽은 서비스업은 타업종 대비 약간 조금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인 부분인 거고요. 우리 외식업보다 아직 낮은 업종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원 동기에 쓰셨던 것처럼 진짜 본인과 얼마나 맞는가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M이나 SC 같은 경우는 타 일과 다르게 신입사원 때부터 한 조직을 관리하면서 리더로서의 많은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사람도 관리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업종이 관심 있다면은 급여 그렇게 작지 않거든요.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종 대비 조금 낮다고 볼 수는 있으나 결코 절대적으로 낮은 연봉은 아니다라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외식업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 오늘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역시나 외식업 관련 직무를 희망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어떤 경험을 쌓아라 혹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준비하라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전에 근무했던 곳은 금융업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외식업까지 같이 하게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정말 많아요. 뭐 하수가 터진다거나, 뭐 손님들하고 또 트러블이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상황 판단 능력. 그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빨리 대처하는가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하실 때 A라는 경우가 생기면은 B라는 것을 대처해야겠다 이런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들을 많이 연습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리 내가 판단을 잘하고 음식을 좋은 것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은 뒤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열린 눈과 마음으로 국내 트렌드를 이렇게 보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요. 매출이 좋아도 수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빠져나가는 그 로스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빠져나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냥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관리 방법도 많이 재무제표를 보신다거나 대차대조표를 체크하시는 그런 것들도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역량들을 많이 키워야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외식업 직무에 대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원 컨설턴트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컨설팅 업무와 함께 가게도 번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